14일자 기사입니다. 바이든 우크라 본토 진격에 푸틴 진짜 딜레마에 빠져라는 기사인데요. 백악관 사전 통보 못 받아 관여한 바 없다. 우크라 8일째 전투 중 러 마을 74곳 점령. 참 미국도 참 골치 아프겠어요. 이스라엘 갖다가 도와주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도와줬더니 뭐 이스라엘 나타냐후 총리도 바이든 말을 안 듣죠. 하지 말았는데 갔다가 암살시켜 버렸죠.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공격을 하지 말았는데 가서 본토를 공격을 했는데 푸틴이 지금 바이든이 뒤에 있다 이제 또 이란처럼 또 그러면 골치 아프겠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침투 작전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를 두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진짜 딜레마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13일 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의 한 행사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지난 6일부터 8일간 매 4 내지 5시간마다 우크라이나 침투 작전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며 그것은 푸틴에게 진짜 딜레마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침투가 진행된 동안에 이와 관련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게 전부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은 평화주의자죠. 전쟁 이렇게 거기 하지 말라고 계속 젤렌스키한테 말했는데 젤렌스키도 지금 이스라엘 총리 나타나우처럼 이제 푸틴 말 안 들어요. 미국 군사 무기만 받아먹고 그러면 이제 이란이 그러잖아요. 그 배경에 미국이 있다고. 커린 잠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크루스크즈로 진격할 때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우리는 이 일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우크라이나 작전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와 측과 계속 대화하겠지만 그들이 결정한 문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그들 싸움이니까 미국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급습을 계획하거나 준비한 데 있어서 어떤 측면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잘못하면 미국한테 불똥 터지니까 정확히 명시해야 되겠죠.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6일 수천 명의 병력을 접경진 러시아 쿠르스크에 투입해 기습 공격을 단행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영토 1000제곱킬로미터를 장악하고 마을 74곳을 점령했다고 주장하며 8일째 전투를 이어가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향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나의 정치 코멘트는 지금까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우크라이나는 방어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미국산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의 본토 크렘린궁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격하지 마라라고 미국이 박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의 지금 정치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바이든이 이제 미국 군사 무기를 우크라이나 제공할 때 이 전쟁이 점점 커지는 걸 방지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미국산 무기가 러시아를 쳤을 때 그것을 제공한 뒷배에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 전쟁이 돼버릴 수가 있죠. 그럴 경우를 이제 대비해서 본토는 치지 마라. 그 대신 먼저 러시아가 공격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접점 지역까지만 공격하도록 했는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는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러시아 본토는 아주 조용했죠. 러시아 국민들은 총탄을 맞거나 죽지 않았어요. 우선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죠. 근데 이제 화가 난 이제 젤렌스키가 미국산 무기를 가지고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하니까 이제 바이든이 그러면은 접경 지역에서까지는 되지만 크렘린궁이나 러시아 중심부는 치지 마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탈리아 나타나우가 바이든 말을 듣지 않아요. 지금 암살범을 둘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란이 지금 뒤에 미국이 있다 하고 그런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젤렌스키도
나타나고 흉내를 낸 거예요. 바이든 말 듣지 않고 바로 이제 그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거죠. 그래가지고 74곳을 점령했다고 그러네요. 에, 그래서 이제 그동안 미국이 러시아 본토 공격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 왔는데 얼마 전에 러시아 접견 지역까지는 공격이 허용되도록 늦췄지만 러시아 본토까지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을 이제 이빨 빠진 바이든을 의식하고 이스라엘 흉내를 낸 듯합니다. 젤렌스키가. 뭐 사표 쓴 알바생이 전쟁은 언제쯤 끝날까요? 그렇게 했네요. 참 전쟁은 참그 이종호 이종호 씨는 한동훈 화이팅. 예, 한동훈 화이팅이에요. 저도 사표 쓴 알바생이 북한 핵 개발에 큰 영향을 주신 분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그 김대중이 그 북한을 도왔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핵 개발하지는 않았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기 전에도 북한은 계속 지속적으로 핵 개발했고 없는 상황에서 계속 핵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 묶어버리면 곤란하죠. 우리는 정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민주당 지지자지만 지금 민주당 엄청나게 폭격을 가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좋지 않으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나는 공격해요. 다른 말 하다 보니까 나를 구속시킨 사람 없더라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많은 정치인이나 언론들이 내 글을 많이 올려달라고 그래서 올려서 욕만 많이 하죠. 뭐 이제 미국 바이든도 욕하고 옳지 않은 일을 하면 또 욕 먹어야 되겠죠. 요즘 이스라엘군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이스라엘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나타나고 그 암살한 거 그 자체도 나쁘죠. 참그 우리 이 전쟁을 확대시키면 3차 대전이 일하면 이 지구가 망해요. 그 트럼프 대통령 후 지원 파울리라는 분이 트럼프 대통령 된 후 지원 끊기고 주한미군도 철수하고 나토는 해체하고 아주 재밌어질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트럼프가 북한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고 러시아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지구촌에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트럼프하고 김정은 다리 내주고 트럼프가 좀 더 김정은한테 진지하게 다가가서 뭔지 김정은이가 국제사회에 나와서 같이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면 좋았는데 트럼프는 김정은을 자기 선거 전략에 이용해 먹었지 진지하게 김정은을 대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정은이는 남한도 안 만나고 뭐 트럼프도 안 만난다고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이번에는 김정은한테 지실로 뭔지 줘야 될 것입니다. 뭐 핵을 축소시킨다든지 그런 거 이미 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뭐 축을 축소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는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가 대선되기는 글렀어요. 해리스가 지금 상황이 좋고 근데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될 경우에는 그 예전처럼 그렇게 선거에 김정일을 이용하고 그러면은 김정일 다시는 트럼프하고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돕던 미국이 이스마일 하니의 암살의 배경에 미국이 이걸 지목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본토 공격이 푸틴을 미국의 뒷배경에 있다고 할까요? 안 그러죠. 지금 바이든은 평화주의자고 이 지구촌의 전쟁을 더 확산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산은 공격하고 있는 뭐 우크라이나나 뭐 하나의 뭐 이란을 통해서 미국산이나 무슨 영국산 이런 서구 이렇게 무기가 들어가지만 전쟁을 조장하지는 않아요. 확산시키지 말고 지금 가자지구 지금 평화 협상하라 지금 이런 식으로 주변 국가들이 지금 미국이란 서부 유럽 국가들이 지금 이집트와 막 이렇게 몇 국가들 뭐 미국 세 나라가 정상이 만나서 이번에도 가자 지구에 평화 그걸 위해서 모였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바이든은 전쟁 확산을 원치 않는데 젤렌스키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건 저지른 것이라고 보죠. 아, 아, 참, 에, 몽이 뭐요? 눈이 나빠서 동이 오다 해서 하이 할머니 그래. 그래요, 나 할머니 맞아요. 음, 에, 오늘 뉴스원 2024년도 8월 14일자 기사. 바이든 우크라 저 본토 진격에 푸틴 진짜 딜레마 빠져. 이제 예, 그 젤렌스키가 막 본토를 던지니까 이제 푸틴은 지금까지 안전하던 자기 이제 크렘린까지 날아오게 생겼으니까 좀 딜레마에 빠졌겠죠. 네. 이것에 대한 나 정치 코멘트를 어, 하고 계속 앞으로 계속 정치 코멘트가 앞으로도 두 번이 더 남아 있네요. 계속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